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드디어 나스닥이 1월 최저점과 거의 동일하게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1월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표들을 분석해보고 현재 시장은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는데요. 심지어 양전까지 했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17.5% 하락했고 1월 최저점과 동일한데요. 근데 저번 저점에 비해서 생각보다 공포심이 덜하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빨간색은 나스닥, 파란색은 애플, 보라색은 마이크로소프트, 초록색은 구글입니다.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1월 최저점과 동일하게 떨어졌는데 구글과 애플은 그때와 달리 주가가 높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저점만큼 하락했지만 봉 차트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와 비슷하지만 장중에 보시다시피 더 크게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수가 거의 동일한데도 패닉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말아 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또한 최근 저점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수와 반대로 강하게 버티는 빅테크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전저점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마소와 테슬라처럼 모든 종목이 잘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급락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지수인 빅스를 봐보겠습니다. 아래 파란색 차트는 나스닥 지수 추종 ETF인 QQQ입니다. 보시면 빨간 원 부분이 최저점으로 떨어진 부분인데 빅스 지수도 최근 1월 급락대보다 훨씬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1월 급락대와 지수가 비슷한데 빅스는 오히려 장 초반과 달리 급락하면서 28.8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30일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다른 지표들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전쟁은 단기적으로 큰 파동을 보일지는 몰라도 미국 시장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 차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하락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두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좋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푸틴과 바이든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하고 푸틴은 전쟁을 일으켜서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더 이상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러시아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나라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두 나라가 서로 피곤해지고 직접 충돌할 확률은 더욱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시작한 제재 또한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리 큰 제재가 아닙니다. 먼저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제가 전에 노르트스트림2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면서 이미 2020년 말에 완공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노르트스트림2는 완공이 다 됐고 이번 제재가 과연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있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 드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승인만 나면 바로 동작이 가능한 상태인데 작년 말부터 미국이 압박하여 독일의 허가가 원래부터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합의만 된다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 고위 인사 제재인데요. 이번 제재에서는 피해갔지만 계속해서 제재 인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구단주이자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를 제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 재벌들의 규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제재였습니다. 즉, 지금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나 이번 제재의 가장 큰 핵심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VB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아래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에도 스파이 은행으로 의심받아왔고 그 전부터 의심을 받으면서 제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표한 제재들은 뭔가 더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바이든이 어제 장중에 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이후 시장이 급등한 것이죠. 빨간색 네모가 바이든 연설 직후 시장이 반등한 모습입니다. KB 리서치 센터 자료입니다.
2018년과 2022년 차트를 겹쳐서 표현한 자료를 가져왔고, 보시면 최근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급락한 후에 반등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길어지고 3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공포감이 커진다면 충분히 이런 차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트럼프가 그해 11월 재선을 앞두고 그 전에 증시를 최악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급반등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이든도 역시나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같은 전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3월까지가 공포의 절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3월까지가 추가 매수의 기회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현재 나스닥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드앤숄더 차트냐, 더블 바텀이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따라 시장의 판단이 달라질 듯 합니다. 만약에 앞서 보여드린 대로 헤드앤숄더로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러시아 전쟁 이슈가 완화되지 않는 한 3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큰 반등이 힘들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안전하게 금리 인상 발표 후 매수세가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블 바텀을 찍고 상승한다면 금리 인상도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블 바텀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저점이 다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의 주식시장은 심리 싸움이 될 확률이 높고, 우리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주식들을 자기의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매수하면 될 듯합니다. 결국 위아래 어디로 가든 멀리 보면 나스닥은 상승하니까요. 지금 시장은 조금이라도 반등할 기세가 나오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빅테크들이 지수와 다르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빅테크들은 지금의 악재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이고 충분히 하락했다고 본 듯합니다. 악재로 인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몇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1월 최저점보다 더 떨어진 주식들이 많은데, 그런 주식들은 추매하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다시 상승 추세를 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만약 이번 기회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1월달 저점보다 잘 버티는 종목 위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얼른 평화롭게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들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